네, 반갑습니다. 포스코홀딩스 주주님들. 자, 오늘 포스코홀딩스가 1.2% 정도 상승을 해주면서 좀 양호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최근에는 포스코홀딩스 흐름이 좀 많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뭐 과거 같은 경우에도 반등이 여러 번 나오긴 했지만 이번 반등 같은 경우에는 추세를 살짝 돌려주는 반등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전까지는 224일선이나 이제 121선을 못 넘는 반등이 나와줬었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121선을 넘는 상승이 나와줬기 때문에 추세적으로는 이제 다시 돌려주려고 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수급 같은 경우에도 기관 투자자가 6일 연속 강하게 들어오면서 되게 긍정적입니다. 이러한 지표들이 지금 포스코홀딩스에 좀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볼 수 있다라는 걸 좀 신호를 주고 있어서 지금 저도 적극적으로 포스코홀딩스를 팔로우 드릴 거니까 이번 영상도 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면 지금 포스코홀딩스 최근 주가 흐름은 되게 굉장히 양호합니다. 8거래일 연속 좀 상승을 해주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 상승의 배경에는 이게 있었죠. 중국 탄산리튬 선물 가격 자체가 CATL이 이 리튬 공급 조절을 하겠다고 발언을 한 이후부터 단기 바닥권에 진입을 했습니다. 자, 리튬 가격이 어느 정도 하방이 제한이 되게 되면 리튬 가격의 그런 가치들이 선반영이 됩니다. 미래에는 오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선반영 수급이 미리 들어옵니다. 그것 때문에 최근에 포스코홀딩스의 주가가 좀 상승을 해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반도체 빅사이클이 한번 왔다 갔었죠. 그 다음에 꺾임이 좀 나오고 있는데 완전히 다 꺾인 추세는 아닙니다. 단기 꺾임으로 되고 있긴 한데 2차 전지로 이러한 수급이 확산이 좀 되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요. 자, 반도체랑 2차 전지랑 딱 두 개가 있으면 과거에는 반도체가 오르면 2차 전지가 내리고 2차 전지가 오르면 반도체가 내리는 약간 이런 시소 현상이 나타났었는데 최근에는 반도체도 오르고 2차 전지도 오르는 약간 이제 시소 현상이 좀 해소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동반 상승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점도 여러분들이 포인트로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포스코홀딩스를 기술적으로만 보자고 하면 지금 거의 8개월일 연속 상승 중이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추세가 좀 꺾일 수 있다고 판단이 되긴 해요. 자, 우리가 왜 이렇게 단기적으로 꺾일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냐면 사실 주가나 아니면 실적이나 모멘텀 같은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이 다 과거보다 더 큰 추세가 지금 계속해서 형성이 되어야 주가나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뻗어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포스코홀딩스 단기 추세를 보시면 자, 바닥에서 상승이 시작됐었던 날부터 보면 이때 3%, 이때 토탈 6%, 뭐 5%이 정도 강한 상승을 나타내다가 최근에는 약간 그 기울기가 완만해지고 있습니다. 결국에 주가에 대한 상승도 한 번 양봉이 뜨고 그것보다 더 큰 양봉이 더 뜨고 그리고 거래대금 자체도 더 큰 거래대금이 계속 붙어줘야 추가적인 상승이 계속 나타날 수 있는데 상승 추세의 기울기가 완만해지고 거래대금도 조금씩 줄어가는 시장에서 사실 여기서 단기적인 조정이 하루 이틀 내에는 나올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관점을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자, 엔비디아를 시장에서 매도했었던 이유가 뭐였어요? 자, 엔비디아 실적 좋긴 좋지만 연간 성장률이 약간의 둔화를 보이기 때문에 매도를 했었던 겁니다. 여기에 플러스 경기 침체라는 명분도 붙어줬었던 게 있었죠. 자, 그리고 국내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한번 꺾였었는데 자, AI가 활성화되면서 HBM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났었죠. 근데 HBM에 대한 수요 자체는 1년 동안 그 재료를 해먹었습니다. 자, 그러면 HBM 다음에 더 큰 추가 재료가 나타나줘야 되는데 그거를 뛰어넘는 재료가 지금 시장에는 없어요. 그래서 반도체가 지금 꺾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포스코홀딩스 지금 기술적으로 단기 추세 꺾임 올 수 있는데 우리가 좀 알고 계셔야 될 재료가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 이거를 차근차근 한 번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집중하세요. 자, 첫 번째로 코리아 밸류업 지수 편입 후보에 포스코홀딩스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는 24일 당장 내일이죠. KRX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공개가 될 예정인데 국내 100여 개 종목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자, 편입 후보 종목에 특히 1순위로 뽑는 건 주주 환원율이 높은 금융주 중심으로 포함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자동차랑 경기 소비재 쪽에서는 포스코홀딩스도 있었고요. 그리고 LG 화학도 있었고요. 되게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자, 이 밸류업 지수가 상장하게 되면 연계된 상장지수 펀드 ETF도 출시할 계획이 있는데 자, 지수 편입이 될 경우에는 우리가 장내 추가 자금이 유입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을 기대를 할 수 있겠죠. 옛날에 그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막 이제 MSCI 지수 편입하면서 막 패시브가 나온 괴물라서 막 엄청 수급이 쏠렸었던 그런 장이 한번 있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이번 상장지수 펀드가 출범하면서 자금이 유입되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추가로 오를 수 있다. 이런 부분도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지금 밸류업 지수 상장이 되면 이러한 수급들이 들어올 건데 이 수급의 집중 같은 경우에는 연속성이 좀 부재할 수 있습니다. 왜? 지수의 어느 정도 비중을 펀드를 채워 넣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매수세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를 계속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정 비율을 매수하고 나면 그 매수가 멈추기 때문에 연속성이 조금 부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상승은 가능하지만 이 재료만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크게 단기적으로 이만큼은 가질 수 있는데 이만큼을 바라보고 계신 거는 약간 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추가 상승을 좀 기대할 만한 호재가 하나 더 있어요. 자, 오늘 오후 2시 51분에 나온 기사인데 11월부터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도 90일 안에 공매도를 상환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기존에 개인 같은 경우에는 90일 안에 상환을 해야 됐고 기관과 외국인 투자 같은 경우에는 상환 기간이 없었어요. 거의 뭐 무제한으로 들고 있을 수 있는 공매도였는데 이게 이제 11월부터 개정이 됩니다. 90일 안에 무조건 상환을 해야 되고 연장을 하더라도 최대 12개월을 넘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공매도 세력이 딱 들어왔을 때 12개월 내에는 숏 커버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공매도를 무한정 발행해서 계속해서 누르는 현상은 어느 정도 완화가 될 수 있고 추가적으로 1년 내에 숏 커버를 기대해서 우리가 추가적인 시세 반등을 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결론은 어떻게 봐야 되냐? 자, 내일 밸류업 지수 편입 이벤트가 있어요. 그래서 주가 반짝 상승 가능성이 있는데 자, 모멘텀이 지속적인 상황이 계속 나올지에 대해서는 그리고 여러분들,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들 시장 참여자들의 분위기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어떤 흐름으로 주가가 연출이 되는지 한번 흐름을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시장에서 이 과거부터 밸류업 정책에 대한 이야기들이 되게 많았는데 이러한 정책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해당 이벤트로 나오는 변동성은 그래서 유의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좀 보이고 다만 과거 밸류업 정책이랑 좀 비교해서 보자면 그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별 기업에서 뭐 어떤 걸 공시하고 뭐 주주환원 정책에 대해서 뭐 내라 좀 자율적으로 운영을 했다고 하면 사실 이제 지수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지수 펀드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투자 자금이 들어오는 ETF 상품 그리고 지수 편입으로 패시브 자금의 유입이 기대되는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실질적인 패시브 자금들이 직접적으로 매수를 감행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전에 대비해서 지금 느끼는 이러한 정책에 대한 체감 지수는 굉장히 높을 것으로 조금 보고 있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기술적인 추세는 이 단기 상승 추세에 진입을 했고요. 배터리 섹터에 대한 인식도 과거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도주였었던 반도체는 약간은 좀 저물어가는 추세에서 2차 전지만은 중기 관점으로 좀 반등을 좀 크게 기대해 보실 만한 섹터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매도 상한 기간도 제한이 됐다는 거.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일정 기간 이상으로 들고 있을 수 없는 부분이 상승의 추가적인 재료로 작동할 수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포스콜딩스에 대한 브리핑은 뭐 이런 걸로 마무리해 드릴 거고 자, 그리고 추가로 뭐 이제 좀 저도 여러 가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지만 지금 채널만큼은 좀 자유롭게 여러분들이랑 댓글로 좀 소통을 하면서 어떻게 좀 영상을 찍어 나갈까 그런 피드백도 받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관련된 종목이나 아니면 좀 올려줬으면 분석해줬으면 좋겠는 그런 종목이 있으면 댓글로 좀 자유롭게 달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좀 뭐라 해야 될까 한국 투자에서 장기 투자하는 것도 있지만 저는 단기 투자를 좀 중심적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보통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장기 투자를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보실 겁니다. 특히 포스콜딩스도 뭐 윗구간에서 물려 계신다던가 그러신 분들이 좀 많이 보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뭐 단기 투자나 아니면 중장기 스윙 관점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면 댓글로 뭐 관심 있는 그런 내용들 달아주시면 제가 종합해서 그런 것들 영상으로 좀 만들어 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하셨던 부분이나 좀 피드백 해주셨으면 좋겠는 그런 종목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종합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오늘 영상 오랜 시간 한 10분 정도 했는데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또 양질의 내용을 가져와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나기 전에 내용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